지난번 장난감 같은 마이크로 숄더백을 만들었고, 오늘은 쓸만한 미니 숄더백을 만들 거예요. 꽤 쓸만한 크기의 숄더백인데 제가 이름 붙일 때 공주 숄더백이라고 지었어요. 왜 공주 숄더백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왼쪽에 필요한 재료가 보일 거고, 패턴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기 힘들어. 패턴은 더보기에 제 블로그 주소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운 받으면 돼요. 오늘 만드는 가방은 안감으로 저거를 쓸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보통 지갑을 만들 때 지갑 안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거는 얇은 라바 스펀지예요. 그리고 VXP.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고 파이핑하는 가방이라 파이핑이 필요하고 뭐 자석 정도 필요해요. 다운받은 패턴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그냥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돼요. 단 바닥 겸 옆판 이것만, 이 선을 중심으로 이거를 이렇게 올려 붙인 다음에 지금 제가 표시한 대로 자르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곡선이 있는 이런 패턴들은 패턴을 두꺼운 종이 위에 붙여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사포로 다 밀어서 곡선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알죠? 왜 그러는지? 나중에 이거를 자라고 생각하고 쓸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 귀찮은 것 같아요. 이 보강제는 VXP 제일 얇은 건데 두께가 한 0.6 정도 돼요. VXP 위에 패턴을 올린 다음에 볼펜으로 똑같이 그리고 가위로 2개를 잘라서 갖고 오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0.6 정도 되는 얇은 양가죽을 가져오세요. 제가 이번에 사용한 가죽은 베이지색 양가죽이에요. 그 가죽 안쪽 면에서 보강제를 올린 다음에 보강제하고 똑같은 크기로 저렇게 표시해주고, 되도록이면 가죽 쪽은 저 표시선 안쪽으로만 본드칠하고 VXP 한쪽에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되도록이면 표시선에 잘 맞춰서 붙여요. 뭐 절대적으로 딱 맞춰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충 맞춰서 붙이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롤러로 잘 밀어서 확실하게 붙여주고, 지금 제가 표시하는 자리에 20mm짜리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이거 붙이는 거는 쓸데없는 거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붙여야 되고, 커브가 있는 부분은 그냥 대충 가위로 조금씩 자르거나 대충 구기면서 붙이면 돼요. 그렇게 보강 테이프를 붙여오고, 나중을 위해서 저 보강제 끝 부분, 그 턱이 진 곳을 본 폴더나 뭐 등등 각자 편한 도구를 이용해서 저렇게 문질러 주세요. 턱이 도드라져 보이면 돼요. 저처럼요. 보강제 붙인 선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죠? 그러면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표시되는 선을 기준으로 뺑 돌면서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을 가위로 자르면 돼요. 제가 테이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테이프 붙인 모습은 없고 제 뒤통수만 찍혔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굳이 가죽에 표시를 하고 꼭 그 사이즈에 맞게 본드를 칠했냐면, 가죽에 본드를 그냥 막 칠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 본드 때문에 10mm 테이프가 너무 강력하게 붙을 수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 만들었으면 이런 모습이고,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저렇게 칼집을 쫑쫑쫑쫑 내서 본드칠하고 예쁘게 붙여요. 이때 주의할 점은 칼집의 간격이 비교적 촘촘해야 접은 이후의 모습이 예뻐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신경 써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롤러로 밀어서 각을 딱 살려줘야죠. 그런데 저 양쪽을 왜 안 접었을까요? 제가 지금 봐도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저걸 안 접고 저렇게 만들었겠죠? 뭐 나중에 접어도 되니까 혹시 몰라서 저기를 안 접었을 거예요. 그러면 스펀지 보강제라는 패턴을 가져오세요. 이 패턴은 앞뒤판 패턴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이렇게 시접 선에 맞춰서 대충 올린 다음에 음펜으로 보강제 들어갈 자리를 표시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표시한 만큼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제랑 똑같은 크기로 자른 얇은 라바 스펀지를 붙여요. 그렇게 2개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잘 따라 만들었으면 엄청 탱탱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판에 자석 앞놈을 붙일게요.
가죽 앞판 양쪽에 종이 테이프 하나씩 붙여요. 그리고 나서 패턴을 올리면 자석이 들어갈 자리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일자 펀치로 저 자리를 찍어주면 되는데 눈에 띄는 게 5mm 일자 펀치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그걸 사용했는데 3mm짜리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을걸요? 뭐 알아서 뚫으세요. 그리고 자석 앞놈 끼우고 뒷면에 자석 살 때 같이 낑겨오는 그 철판 같은 거, 얇은 철판 같은 거를 끼우고 잘 마감해주면 돼요. 그러면 앞판은 이런 모습이고 이 정도 만들었으면 일단 됐어요. 한쪽에 놔두고 뒷판 가져오세요. 이것도 똑같이 양쪽에 종이 테이프 하나씩 붙이고 저 잠금 장치가 들어가는 위치를 송곳으로 찍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잘 보이는 송곳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앞판 뒷판은 완성. 이번에는 잠금 장치 만들게요. 여기서 사용한 가죽도 마찬가지 0.6 정도 되는 양가죽을 사용했고 앞판하고는 색깔이 다른 가죽을 썼어요. 앞판 뒷판은 베이지색을 썼고 잠금 장치랑 파이핑은 올리브색 가죽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예뻐요. 물론 내가 만들고 맨날 내가 이쁘다고 하는 건 아는데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그 올리브색 가죽 2조각을 가져와서 가죽 뒷면에 이렇게 다 본드칠을 해요. 그래서 본드가 다 마르면 양쪽 모두 다 얇은 라바 스펀지를 붙여요. 그리고 패턴을 올린 다음에 10mm 종이 테이프로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외곽선을 표시하고 종이 테이프 위에 중심을 표시하고 자석 들어가는 자리를 일자 펀치로 뚫어요. 그리고 자석 순놈 끼우고 저 가죽 뒷면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놨고 여기는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플라스틱 와셔를 끼운 다음에 마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튀어나온 곳 없이 망치로 잘 두들겨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가죽 뒤에 VXP를 붙일 거라 여기랑 여기랑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고 이렇게 붙이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지 마세요. 빨리 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떼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약간 둥글게 말아서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만한 걸 제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키친타올이에요. 그런데 커클랜드 거라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보세요. 먼저 VXP를 밑에 깔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자석이 안 달려있는 가죽을 둥글게 말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붙였으면 롤러로 밀어서 완전하게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러진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그 가죽 뒷면에 VXP 쪽에 본드칠을 하고 자석이 달려있는 가죽 가져와서 라바 스펀지 쪽에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자석이 붙어있는 가죽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자석이 없는 가죽을 덮어서 붙여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만드는 거를 잘 보고 따라 만드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붙여요. 꾹꾹 눌러서 붙여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가 딱 생길 거예요. 그 커브는 롤러로 밀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롤러로 밀어서 더 완벽하게 붙이고 종이 테이프 안쪽 선, 그러니까 패턴하고 같은 크기로 잘 나오면 되고 저 코너는 코너 펀치로 찍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코너 펀치로 찍고 패턴하고 같은 크기로 잘라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라인 테이프 붙이고 패턴 올려서 라인 테이프 위에 중심 표시해두고 위아래 모두 다요. 패턴에 표시된 또 다른 바느질 라인을 이렇게 라인 테이프 붙이고 전체적으로 삥 돌면서 다 그리프 뚫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이 애매하게 커브가 있어서 2날짜리부터 10날짜리까지 골고루 다 그리프를 써야 돼요. 그렇게 그리프를 다 찍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되고 확실한 커브가 아니고 좀 애매한 커브가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열선으로 좀 선을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 탄력 있고 보드라운 양가죽은 저 열선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양가죽에는 열선 해도 티가 안 나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기는 기림에가 좀 도톰한 게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취향껏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기림에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바느질 할 때도 바느질을 아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가방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바느질을 잘하고 기림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바느질을 잘하려면 당연히 그리프를 잘 뚫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곳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잠금 장치만은 예쁘게 잘 만들어 주세요. 기림에나 후놀이 칠해서 말릴 때도 이렇게 약간 커브가 된 상태에서 말려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바느질을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바느질 해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기림에 하던 중간에 그냥 바느질 했는데 여러분은 기림에 하기 전에 바느질 해놓고 기림에 하세요. 바느질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까지 하고 매듭 지어서 가져오세요. 이 바느질을 살짝 당기듯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 바느질 라인이 퐁신퐁신 들어가 보이게 하는 게 예뻐요. 이거를 기림에 하기 전에 하려는 이유가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하고 나면 아주 살짝 작아져요. 그래서 기림에를 다 칠한 다음에 바느질 하면은 약간 기림에에 영향이 있을까봐 지금 먼저 바느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느질을 다 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리고 안쪽 면에서 매듭 짓고 그냥 바짝 자른 다음에 기림에 하면 돼요. 지금 바느질 한 거 보면 알겠지만 퐁신퐁신해 보이죠? 볼륨감이 있어 보이죠? 그렇게 바느질 하는 게 예뻐요. 이렇게 퐁신퐁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보강제를 라바 스펀지를 썼던 거예요. 기림에 다 해서 가져올게요. 어때요? 기림에 잘했죠?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면 돼요. 커브도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바닥 겸 옆판을 만들 거고 패턴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러면 저 VXP 보강제를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가져오고 보강제랑 가죽에 모두 다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제를 가죽 뒷면에 붙여요. 아, 오늘 영상은 너무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죠? 좀 재미있게 만들고 싶은데 재미가 없네. 그리고 앞뒤판 만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위아래 이렇게 보강 테이프를 붙이고 저 보강제 끝 부분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좀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10mm 종이 테이프 붙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잘라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고 양쪽 끝 부분은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접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만들고 옆에 잠깐 놔둘게요. 이번에는 파이핑 만들 거고 가죽의 길이는 470mm예요. 2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쫄대의 길이는 가죽보다 조금 길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파이핑 만드는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업로드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핑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그거 보고 따라 만드세요. 여기서는 엄청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저 자의 폭은 30mm고 따로 패턴이 없으니까 저 자를 올려서 자하고 같은 폭으로 가죽을 자르거나 각자 알아서 30mm 폭으로 패턴을 그려서 패턴을 잘라오세요. 그리고 가죽 뒷면에 가운데를 다 표시해서 줄을 긋고 가죽에 본드 칠하고 파이프에 본드 바르고 본드가 다 마르면 가죽에 표시된 가운데 선에 파이프를 쫙 붙이고 가죽을 반듯하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롤러나 봄폴더로 밀어서 파이프가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도록 해요. 다 기억나죠? 그렇게 2개 만들어 오면 파이핑은 끝. 아, 바쁘다 바빠. 이번에는 디링 고리 만들게요. 가죽 쪼가리 2개 필요하고 내경 12mm짜리 디링이 2개 필요해요. 가죽 뒷면에 패턴을 올리고 저처럼 그리고 표시하세요.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만들어서 기림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림에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꼼수 부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충 20mm 보강 테이프를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본드 칠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보강 테이프만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저처럼 잘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충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양쪽 다 접어요. 이렇게 2개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고, 디링에 끼운 상태에서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반으로 접으면 돼요. 그러면 디링고리는 완성. 바닥 겸 옆판 만든 거 가져오고 패턴 가져오고 디링고리 가져오세요. 바닥 안쪽 면에서 패턴을 이렇게 올리고 패턴의 폭을 표시하고 디링고리 위치를 송곳으로 표시하고 이렇게요. VXP를 붙인 그 자리 있죠. 거기를 음펜으로 쭉 그어서 표시해 주세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만들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나서 디링고리하고 이 옆판 쪽에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디링고리를 지금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기 중심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심 표시 할게요. 그리고 앞뒤판 가져와서 여기도 똑같이 VXP를 붙인 패턴하고 똑같은 그 자리 있죠? 아,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다시 얘기하는데요. 패턴이 이 크기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패턴이 이 크기였어요. 그 크기대로 VXP를 붙였고요. 그 자리를 이렇게 음펜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앞뒤판 2개 다 음펜으로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이걸 해야 만드는 게 조금 수월해요. 그리고 앞뒤판이랑 패턴 가져와서 파이핑 위치 표시하고 가죽 안쪽에서는 중심선을 표시해요. 그리고 파이핑을 앞뒤판에 붙일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수정 테이프처럼 생긴 양면 테이프예요. 문구점에서 파는 건데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까 싶어서 사갖고 와봤어요. 그런데 진짜 돼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 대신에 이걸 발랐어요. 재밌어서 사용해 본 건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양면 테이프든 본드든 편한 거 사용해서 파이핑을 붙이면 돼요. 이 파이핑에 관련된 모든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당연히 알겠지만 저 커브 부분은 파이핑에 칼집을 내서 돌리면 되고 파이핑 끝선이랑 앞판 끝선을 딱 맞춰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파이핑이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기막히게 정확한지 제가 뒤에서 확인시켜 줄게요. 파이핑을 붙이고 나면 이런 모습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뺑 돌면서 그리프를 찍어서 가져오면 돼요. 참고로 제가 그리프 찍는 방법은 가운데 중심선을 콕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뚫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내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 중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리프를 저 파이핑에 바짝 붙여서 쳐야 돼요. 여기서 사용한 그리프는 저는 다이아몬드 그리프를 썼고요. 간격은 4mm짜리예요. 그리프 다 찍었고 뒤집어 보면 제가 아까 앞에서 확인해 주겠다고 그랬죠? 이 음펜 표시가 패턴 크기인데 우리가 앞면에서 그리프를 찍었는데도 정확하게 이 선에 딱 맞게 그리프를 찍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만들면 앞에서 만들어도 아주 정확한 거니까. 바닥도 가져와서 똑같아요. 저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프 쳤고 이렇게 그리프 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 음펜 자리 그대로 그리프를 찍어서 가져오세요. 뒷판이랑 잠금 장치 가져와서 뒷판에 잠금 장치 들어가는 자리를 송곳으로 표시했잖아요. 위치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고 나서 본드칠하고 잠금 장치를 붙였어요. 딱 저만큼만 본드칠 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본드 다 말라서 이렇게 붙였고 테이프 다 떼고 바느질 할 위치를 대충 감잡아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에 본드칠해서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나서 바느질 해야 돼요. 똑같은 자리를 다시 한번 그리프 찍어도 되고 똑같은 자리를 송곳으로 찍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바느질해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바느질 다 하면 짠! 폭신폭신해 보이는 게 예쁘죠? 이렇게 꾸며서 가져오세요. 매듭은 안쪽에서 대충 묶어서 마감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앞뒤판이랑 바닥 겸 옆판 가져와서 저는 저걸 본드로 안 붙이고 집게로 임시 고정했어요. 아 잠깐만,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나풀나풀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시접처럼 그냥 접어서 붙여야 돼요. 쟤를 왜 지금까지 안 붙였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저 부분은 여기처럼 안쪽으로 접어서 붙여야 돼요. 그러면 앞판이랑 바닥 겸 옆판을 중심끼리 먼저 맞추고 집게로 쭉 돌려가면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고 이제 구멍끼리 잘 찾아서 단단하게 스티치를 해주면 돼요. 이거 바느질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바느질 해서 가져올게요. 바느질을 다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깔끔하죠?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 위에 이 부분 여기 2번 감고 바느질 시작하고 2번 감고 마감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편도 똑같이 집게 찝고 똑같이 꼬매서 가져오면 돼요. 그렇게 꼬매 올게요. 아, 참고로 실 길이는 내가 꼬매고자 하는 이 길이의 4배면 되고 저는 이 실을 사용했어요. 다 꼬매면 이런 모습이고 저 시접이 10mm라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바짝 잘라주세요. 조심해서 잘라야 되고요. 대충 뭐 2mm, 3mm 정도만 남긴다고 생각하고 다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 저 위에 부분만 시접을 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본드를 바르고 본드가 다 마르면 펴서 붙여요. 시접을 펴서 찰싹 붙이고 이런 집게 같은 걸 이용해서 꽉 눌러주세요.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4군데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저렇게 삐죽 나와 있는 파이핑 있으면은 깔끔하게 자르고요. 이제 뒤집어 주세요. 이거는 뒤집는 게 아주 어렵지 않아요. 예쁘게 뒤집고 잘 쪼물쪼물 만져주세요. 다들 알겠지만 특히 파이핑 부분 신경 써서 잘 펴주세요. 안쪽에서 저 파이핑 부분을 봄폴더나 약간 둔탁하게 날카로운 도구로 밀어서 저 바느질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어떤 기분이냐면 저 파이핑 부분이 살짝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본 폴더로 밀어서 파이핑 부분을 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손으로 만져서 핀 거보다 본 폴더로 안쪽에서 밀어서 핀 게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게 쪼그라든 바느질 라인을 펴준다 그런 기분으로 밀어주세요. 이거는 안감을 넣은 다음에 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밀어주면 이런 모습이 돼요. 저는 이 이후에 좀 더 밀어서 펴줬어요. 여러분도 잘 밀고 펴서 구김 없고 토실토실한 겉가죽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안감 만들게요. 여기서도 미니 숄더백 앞판 패턴 필요하고요. 뒤에 있는 안감 상판하고 아래판 패턴 다 잘라오세요. 먼저 앞판 패턴을 가져와서 50g짜리 부직포 뒷면에서 저 곡선을 그대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안감 상판 패턴을 올려서 나머지 윗부분을 그냥 길게 빼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크게 박스를 그려주세요. 이거 이상하게 그리고 있죠? 예, 저도 알아요. 어떻게 그리는 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패턴을 그렸으면 가위로 잘라서 갖고 오는데 다른 데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저 커브 부분은 예쁘고 정확하게 잘라야 돼요. 이거는 무슨 표시냐면 위에 대충 1cm 이상 남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직포 뒤에 스티커 떼고 가죽 뒷면에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고 위쪽에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잘라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를 떼죠. 그리고 안감 상판 패턴을 저 곡선에 딱 맞게 올린 다음에 잠시 고정. 그리고 양쪽은 10mm 테이프를 붙이고 아래쪽은 저는 5mm 테이프를 붙였어요. 10mm는 너무 넓은 것 같아서 5mm 붙였어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자르고 이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서 본드칠해서 시접을 접어요. 이렇게 예쁘게 2개 만들어 왔고 양쪽에 10mm 종이 테이프 하나씩 붙여요. 그리고 나서 안감 상판 패턴을 올려보면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10mm 테이프 붙인 상태고 아래는 5mm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송곳으로 여기 찍어서 표시하고 이 아래
지퍼 들어가는 이 위치도 찍어서 표시해 놓고 아랫부분에 중심선도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필요한가? 잘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송곳으로 찍어서 표시해요. 아니 무슨 송곳으로 찍는 화면은 없고 내 머리통만 나왔어. 으유. 그래서 이만큼 만들었으면 지금 겉가죽 속에 넣어서 정확한 안감 둘레를 확정 지으세요. 제가 안감 가방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죠.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하고 방법이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앞뒤판 중심하고 지금 만든 상단띠 중심을 잘 맞춰서 특히 안감하고 겉가죽의 곡선이 잘 맞아야지 예뻐요. 그래서 집게로 촘촘하게 저렇게 집어주면 안감의 정확한 둘레가 나오죠. 그 안감의 둘레 값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오세요. 저는 이렇게 둘레 값을 알아냈고 볼펜으로 표시해놨어요. 이거 한쪽에 잠깐만 놔둘게요. 오늘은 영상이 길어져서 바빠요. 지갑용 안감 가져와서 뒷면에 50g짜리 부직포를 붙였어요. 부직포를 안 붙여도 되는데 저는 느낌이 붙이는 게 낫더라고요. 본드칠 안 했고 그냥 부직포 붙인 다음에 저렇게 롤러로 꼼꼼하게 밀어주세요. 2장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직포 쪽에서 패턴을 올리고 위쪽에 5mm 종이 테이프를 붙인 후에 은펜으로 외곽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뺑 돌면서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잘라요. 그러면 이런 모습 하나 더 만들어 오세요. 그럼 이번에는 대충 길이 한 270mm 정도 되는 길이로 5호 지퍼를 잘라오세요. 그리고 뒤쪽에 지퍼날을 먼저 몇 개 뺄까요? 대충 10개? 12개? 저 몇 개 뺐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빼세요. 그렇게 지퍼를 빼고 슬라이더 넣고 뒷도매로 뒤에 맞고 뒤에 스토퍼부터 앞에 스토퍼까지 스토퍼를 다 포함한 길이가 205mm니까 그 위치 표시해주고 그 표시한 길이보다 길게 지퍼 천을 자르고 다시 또 앞에 있는 지퍼날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앞에 스토퍼로 다 막아주고 됐죠? 지퍼 만드는 법 만들 줄 모르면 제가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 만드세요. 그리고 앞부분 여기만 천을 접고 해주세요. 이거 할 줄 알죠? 이것도 제 영상에 있어요. 접고 예쁘게 접고 해주세요. 그렇게 접고 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양이 돼요. 깔끔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175mm 되는 곳을 표시해 주세요. 저는 볼펜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지점부터 뒤에 지퍼천을 자연스럽게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에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자연스럽게 접어주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전에 슈퍼 가는 숄더백 만들 때 지퍼 손잡이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방법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 손잡이 부분은 저를 따라서 해도 되고 슈퍼 가는 숄더백처럼 만들어도 돼요. 제가 이거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만들었더니 별로 안 이뻐요. 하지만 일단 설명해 줄게요. 먼저 가죽 쪼가리를 가져와서 사방을 반듯하게 잘라요. 사이즈는 80에 60 정도 돼요. 가죽 한쪽을 조금만 접어서 롤러로 밀어요. 그런데 롤러 미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은 깔끔하게 접어요. 그리고 지퍼 천 쪽에 본드칠하고 가죽 쪽에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아랫부분이 너무 길어서 대충 감 잡아서 잘랐어요. 지금 보니 2cm 잘랐네요. 그리고 이렇게 접을 거니까 저것도 너무 넓으면 조금씩 자르세요. 그래서 사이즈 다 맞으면 다시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그리고 다시 본드칠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여기를 그리프 쳐서 바느질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역시 이거보다는 슈퍼 가는 숄더백 지퍼 손잡이가 더 예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이 손잡이는 이렇게 완성해서 가져오세요. 이제 안감 만든 거 다 가져오세요.
이 안감천 위에 안감 가죽을 이렇게 올릴 건데 지퍼 들어가는 자리를 표시해 줘야 돼요. 안감천 2개 모두 다 지퍼 들어가는 자리 표시해 주세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빙을 뜨니까 목소리가 확 잠겼네요. 지퍼 가져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면 테이프 붙이고 지퍼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게 양면 테이프 붙이고 위에 있는 가죽을 이렇게 엎어서 가죽면이 닿도록 붙여요. 이해했죠? 가죽을 겹쳐서 붙이는 게 아니고 엎어서 붙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유분을 5mm 줬기 때문에 지금 5mm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양쪽은 제가 안감을 어디까지 꼬맬지 앞에서 다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꼬맬 거야 라는 그 표시를 5mm 테이프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매서 가져오세요. 이런 모습으로 꼬매오는 거고, 저 종이 테이프를 떼야 되는데 안 뜯어져. 아이고, 그 와중에 뒷모습은 엄청 예쁘게 바느질 됐네요. 암튼 종이 테이프는 다 떼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거를 앞에서 잘 펴고 롤러로 밀어서 예쁘게 각을 잡아주세요. 이게 예쁜 건가? 그리고 이번에는 저 지퍼를 뒤집어서 저 뒤쪽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안감천 가져와서 지퍼가 들어가는 위치 딱 맞춰서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붙인 건지 알겠나요? 지퍼 뒷면에 안감천 겉면을 붙인 거예요. 잘 보고 똑같이 따라 만드세요. 그리고 또 안감 가죽 부분 가져와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가죽을 이렇게 엎어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대충 양쪽에 5mm 테이프 붙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해했죠?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느라고 이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건데 너무 자세하게 말했나봐. 괜히 복잡해 보이네요. 어쨌든 이만큼 만들었으면 롤러로 밀어서 저 각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 가방을 완성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 꼬매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안감 가방 만드는 법, 그거 보면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꼬매는지 나와요. 그거 보면서 안감 가방을 완성해서 가져오세요. 여기서는 얘기 못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에요. 양옆하고 아래 부분은 시접을 펴서 붙였고 양쪽의 모서리 부분은 가위로 바짝 잘랐어요. 그렇게 완성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겉가죽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삥 돌면서 라인 테이프 붙이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도 가르쳐줄 건 가르쳐줘야겠죠. 영상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예뻐 보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3mm 라인 테이프를 썼는데 라인 테이프를 이 끝 부분에 너무 바짝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느낌상 1mm 정도 떨어진다라는 기분으로 떨어뜨려서 라인 테이프를 붙이세요. 그래서 그 라인 테이프 간격을 기준으로 그리프를 쳐서 새들 스티치하는 게 나중에 보면 예뻐요. 내 말은 바느질이 너무 이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훨씬 여유 있어 보이고 예쁘다는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 시각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안감 가방 가져와서 전체 다 삥 돌면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요. 늘 얘기하지만 본드를 붙여도 되는데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게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가죽이랑 안감이랑 다 합친 다음에 그리프를 칠 건데 합쳐서 그리프 치기 전에 양쪽 옆판 이 정도는, 여기부터 여기 정도 대충 그 정도는 겉 가죽만 먼저 그리프 치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저는 잘난 척 하느라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만들었다가 나중에 엄청 고생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안감을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리프를 뚫어요. 그리고 나중에 꼬맬 때는 그 부분만 송곳으로 찍어서 안감하고 꼬매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아니, 나중에 그 똑같은 자리를 또 그리프 치더라도 그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안감에 구멍을 뚫으냐라는 문제는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되고, 지금 먼저 옆판은 그리프를 쳐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저처럼 같이 잡아서 뚫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실 길이는 이 전체의 4배로 하면 되고, 불안하면 조금 더 하든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요. 바느질의 시작은 D링이 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 D링이 있는 곳에서 마감하고 실 매듭은 안으로 넣어서 숨겨요. 진짜 바느질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바느질 다 해서 가져올게요. 어때요? 예쁘죠? 일단 저 바느질한 라인은 손으로 밀어서 좀 펴주세요. 여기까지 완성 잘 됐으면 이제 핸들을 만듭시다. 핸들은 이거를 달 거예요. 이 진주 핸들이 달고 싶어서 가죽도 아이보리색으로 했던 거예요. 이 핸들을 구입한 사이트는 여기에요. 아, 또 말해야 돼.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제가 이걸 사용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말하는 게 번거로워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돈 내산이고 전혀 1도 광고 아닙니다. 제발 광고 좀 들어오게 기도해주세요. 저는 원래 여기서 왕 볼륨이랑 베이직이랑 2개를 사서 2개를 걸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 볼륨 진주만 썼고, 저 은색은 제가 동대문 시장 갔을 때 사왔던 거예요. 베이직은 언젠가 쓸 것 같아요. 이 진주 핸들이 예뻐요. 예쁜데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게 저 골드색 오링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쿠팡에서 이걸 샀어요. 이건 흰색인데 저 골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손잡이는 간단하게 이걸로 해결했어요. 완성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저 손잡이가 좀 과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손잡이가 과하다면 슈퍼가는 숄더백에서 사용한 그 핸들처럼 만들어도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저는 좀 과한 게 만들고 싶어서 이번엔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안 써도 네 건지 알겠다. 저다운 거 만들었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잡이만 다른 걸로 바꾸면 아주 얌전한 숄더백이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 만들고 손잡이 부분만 여러분 취향껏 만드세요. 오늘도 최대한 영상을 짧게 만든 건데 참 길어졌네요. 다음에 좀 더 짧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뭐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긴 영상 만드느라 저도 수고했고, 긴 영상 보느라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가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이고 바보.